안녕하세요. 친구보다 가까운 박리나 변호사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지금 제가 그동안 사무실에서만 영상을 찍다 보니까 낮 동안이나 업무 중에 영상을 찍든지 주말에 출근해서 사무실에서 찍어야 하는데 낮 동안이나 업무 중에는 영상 찍을 짬이 나지 않아서 영상 촬영을 제가 조금 미뤘습니다. 근데 미루다 보니까 도저히 유튜브 영상 업로드가 늦어져서 이렇게 제 집에서 찍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집에서 찍다 보니까 제가 생얼로 거의 있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아서 얼굴 부분은 자르고 이렇게 목소리로 인사를 하고자 해요. 오늘은 그래도 조금 제가 이렇게 야심한 밤에 지금 사실 새벽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찍다 보니까 약간은 ASMR처럼 편안히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제가 일을 하다 보면 이미 상당 기간 동안 우울증을 겪고 오신 분들이나 이혼 또는 민사, 형사 사건으로 인해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을 많이 뵙는데요. 저도 일과 관련한 스트레스, 긴장감이 너무 극도로 지속되는 순간이나 의뢰인의 일에 과몰입한 경우에는 우울한 기분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꿈도 꾸는 경우가 있고요. 그동안 제가 우울증, 두려움, 불안함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의뢰인분들께 보고 이제 상황이 좀 좋지 않다라고 생각될 때는 약을 조금 드셔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제가 치료를 받아보시기를 조언드리기도 했는데요. 약에 의존하지 않고 이렇게 떠오르는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할 수는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서점에서 이렇게 책들을 고르고 있다가 생각이 많아 우울한 걸까? 우울해서 생각이 많은 걸까? 라는 제목의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라는 직업을 갖게 되면서 사람의 부정적인 감정을 직면하게 되고 또 그 이후에 사람의 심리학에 대한 책을 많이 읽기도 하면서 의뢰인 분들께 조언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책의 결과가 뭔데? 라고 물으신다면 한마디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타인지 치료라는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메타인지라는 용어가 조금 생소하시죠? 네이버 지식백과에 찾아보니 메타인지는 자신의 인지적 활동에 대한 지식과 조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내가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에 대해 아는 것부터 자신이 모르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계획과 그 계획의 실행 과정을 평가하는 것에 이르는 전반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즉, 자기 자신의 생각을 먼저 아는 것에서 이 치료는 시작됩니다. 다만 알기 위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집중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우리가 과거 심리치료를 가면 문제점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때 어떻게 됐는지 과거에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자세히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그런 방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혼이나 사고, 범죄 등을 겪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계속 떠올리고 이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이 책에서는 무릎에 난 상처를 계속 건드리지 않으면 자연스레 낫는 것처럼 우리가 같은 생각을 되새김질하면서 감정을 더 키우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저절로 치유된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5만 가지 생각이 떠오른다 라고 하는데요. 이 책에서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하루에 7만 가지 생각이 떠오른다고 해요. 보통 문제 상황이 있을 때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에 집중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속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키우게 되죠. 그러나 저자는 그 문제에 집중해서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떠오르는 생각을 관찰하고 지켜보는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만 지켜보기로 하고 그 생각하는 시간을 줄여가라는 것입니다. 마치 회전 초밥집에 가서 회전하는 그 많은 초밥들을 그냥 지켜보는 것처럼요.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집어들지는 말고요.
우리가 사고 과정과 인지의 도움으로 답을 해낸다고 믿지만 실제로 무언가를 기억해내고 지식을 적용할 때 최고의 전략은 가능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최대한 하지 않아야지 라고 강제적으로 억압하지 말고요. 그냥 그 감정을 지켜보고 감정에 집중하고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감정은 에너지를 주지 않으면 저절로 흩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회전초밥집의 초밥처럼요. 우리가 집어들지 않으면 그 초밥은 그냥 흘러서 지나가게 되죠. 일과 관련된 문제든 개인적인 문제든 우울해지는 것에 대한 걱정 혹은 우울증을 극복할 수 없다는 두려움에서 오는 문제든 반추, 계속 생각을 곱씹어보는 것이죠. 반추가 이런 문제의 해결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버리라는 겁니다. 이런 방법이 과거의 많은 치료 방법과는 반대되죠. 그렇지만 이러한 믿음이 생기고 나면 반추를 미루는 법을 터득하며 나의 주의를 촉발사고, 여기서는 trigger thought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에서 다른 곳으로 나의 주의를 옮기거나 거리를 둠으로써 자신의 자제력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메타인지 치료를 받은 여러 사람의 치료 과정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중 한 사람은 치료 이전 나는 나 자신과 내가 두려워하는 위협적인 요인에 집중하는 극도의 내면 집중형 인간이었다 라고 하였는데, 심리치료 이후에 나는 촉발사고가 떠올랐을 때 그 생각에 뛰어들지 않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치료를 통해 얻게 된 것은 통제감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아지려면 그저 다른 것에 집중하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사실은 굉장한 일이었다 라고 합니다. 저도 이 책을 읽고 부정적인 감정에 몰입하지 않고 제가 현재 해야 하는 일 또는 즐거운 일, 기분 좋아지는 일, 계획했던 일을 그냥 선택을 했더니 마음속에 떠오르는 5만 가지 부정적인 감정을 잊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제가 연초에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저 주위 분들은 아실 텐데, 저는 그 일이 떠오를 때마다 저를 자책했어요. 한참을 그 생각에 몰입을 하고요. 그런데 그런 자책에 빠진 시간이 저를 오히려 더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무기력증에 빠지고 스스로를 비난하고 또 사람 만나기도 싫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이렇게 기분과 감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이러한 선택은 어떠한 동기부여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이 책을 통해 알게 된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생각이나 감정과 관계없이 계획대로 행동할 수 있고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더 이상 부정적인 감정에 몰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과 감정이 나를 한참 동안 지배하도록 두지 마세요. 내가 거기에 휩쓸려 벗어날 수 없다고도 믿지 마시고요. 우리가 마음은 집에 있고 싶지만 몸은 또 시내로 나갈 수가 있고, 마음은 소파에서 TV를 보고 싶어도 몸은 헬스장에 갈 수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생각과 행동을 분리할 줄 안다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께도 반드시 그 힘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이나 우울한 기분에 빠지면 인지 기능도 떨어지잖아요. 반추를 덜 하게 되면 우리의 인지 기능도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저도 의뢰인께서 처음에 사건을 의뢰하실 때 너무 우울증이 심해서 사건 당시 기억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가 점점 우울증에서 벗어나시고, 그때 이제 기억이 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내면의 세상에서 벗어나 더 큰 세상으로 나오실 그때까지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